안녕하세요. 고두원 드림 역사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장보고입니다. 해신, 바다신이란 뜻입니다. 해상영웅으로도 불리고 완도의 청해진 장군으로도 불리는 신라시대의 민족 영웅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돌아볼수록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1200년 전에 이 해상영웅 장보고를 잃은 것은 지금 돌아보아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땅을 치고 통탄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라 왕실의 우물한 단견 그리고 권력 다툼의 희생물이 되고 왕실이 보낸 자객에 암살당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민족의 원대한 해양 역사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콜럼버스를 낳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입니다. 그 무적 함대를 물리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양에도 그 이상의 해양 영웅이 있었습니다. 명나라 초기에 정화라는 인물입니다. 환관 출신입니다. 이 환관 출신의 정화는 대형 함선 수천 척 그리고 2만 명 규모의 원정대를 만들어서 1405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7차례에 걸쳐서 세계의 바닷길을 열었고 인도양을 건너 아프리카까지 원정했습니다. 대단히 앞선 조선 기술 그리고 항해술 이것으로 콜럼버스보다 70여 년 먼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화 원정대도 당시 명나라 황실과 유학자들의 단견으로 종말을 맞았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문신들 그러니까 황실의 환관 세력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그 문신들이 환관의 돈줄이었다고 생각하는 이 원양선을 파괴하고 무역을 금지시키면서 명나라의 해양 제국의 지위를 스스로 내놓았습니다. 정화의 항해 기록을 모두 불태웠고 한때 3,500척에 이르는 함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1500년에는 민간에게 아예 배를 건조하는 것을 막는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525년에는 모든 원양 어선을 해체해버렸고 이로 인해서 중국은 세계 해양국가의 절대 강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내륙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예일대의 폴 케네디 교수는 강대국의 흥망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나라가 해양에 등을 돌림으로써 세계 패권을 유럽에 넘겨주었고 이는 중국 문명을 핵으로 삼는 동양의 쇠락을 가져온 요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우리 역사의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콜럼버스보다 70년 앞서 정화, 그 정화보다 무려 500년 앞선 장보고가 있었습니다. 장보고는 9세기 신라시대 사람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남쪽의 작은 섬 완도에서 태어나서 남다른 광대한 꿈을 꾸고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은 해양영웅,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큰 업적을 이룬 인물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장보고라는 인물과 그가 품었던 꿈과 좌절의 역사는 반드시 전수되어야 할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미래를 더 잘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한 인물의 이야기를 아는 것만으로도 희망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장보고의 삶은 언제 태어난지도 모를 만큼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나라의 변방이라 할 남쪽의 작은 섬, 앞서 말씀드린 완도에서 태어난 섬 아이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골품제 사회였습니다.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개인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올라갈 수 있는 관직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공부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옷차림, 음식, 집 그리고 마국 간의 규모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차별을 당연시하고 그런 차별에 저항할 수도, 저항하면 몰살되고 마는 그런 사회에서 장보고는 자기 길을 열었습니다. 역사에 장보고란 이름이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 당시 장보고가 얼마나 특별하고도 남다른 삶을 살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장보고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신념은 개척정신, 도전정신입니다. 여기에 애민, 애국의 정신이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완도에서 우리 한반도의 서해안을 따라서 덕적도에서 당나라 등주까지 황해를 가로질러 가는 뱃길은 당시 신라와 당나라를 잇는 가장 가깝고 빠른 뱃길이었습니다. 고기잡이를 하거나 농사꾼이 되어 살 수도 있었지만 무언가 새롭게 살고 싶다는,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다는 장부의 꿈을 안고 장보고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막상 당나라에 도착은 했지만 거기서 자리 잡기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임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나 배경도 없고 언어도 달라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은 오로지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현지 당나라 그 무명의 병졸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공을 인정받아서 30살에 무령군 소장이라는 자리로 진급하는 성과를 이뤄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성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시 신라 시대에는 서라벌의 진골 귀족이 아니면 성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평민은 그저 쉬운 이름으로만 불렸죠. 개똥이, 진돌이, 막순이, 직업이나 이 사는 지역, 처체나 막내 이런 것으로 구분하는 정도였습니다. 장보고의 이름도 원래는 궁복이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궁복, 활을 잘 쏜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당나라에서 인정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정식 이름이 생겼습니다. 장보고. 궁이란 한자와 비슷한 장이란 성에다가 보존할 보, 언덕고 이렇게 붙여서 장보고가 탄생했습니다. 외국 당나라에 가서 입신양명을 이룬 장보고, 그는 값진 물건을 싣고 당나라와 신라를 오가는 배들을 해적으로부터 호위하고 안전하게 도착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장보고가 지켜줌으로써 해적들은 소탕되고 배들은 안전히 무역할 수 있었죠. 당시 당나라에는 신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신라방이 있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을 위해서 법화원이란 이름의 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스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역할까지,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역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도 장보고의 탁월한 면모입니다. 타지에서 고생하던 신라인들은 그 절을 중심으로 위안을 얻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면서 두고 온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랬을 것입니다. 장보고는 당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신라인들에게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는 가슴 아픈 현실도 마주하게 됩니다.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끌려가 노비로 팔리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해적대에게 붙잡혀서 와서 노예로 팔려이기도 하고, 신라의 흉년이 들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또 자신의 어린 자식을 팔아넘기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것들을 봤습니다. 서기 816년 당나라에서 신라 사람들을 노예로 삼지 못하도록 명령을 황제가 내렸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실제 현실에서 그 숫자와 흉포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물론 황제의 명령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장보고는 신라인들이 노비로 팔려가는 것을 막는 것, 자유롭게 안전하게 국제 무역을 하는 것, 그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신라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나라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안정적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 출신들끼리도 권력 다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장보와 같은 평민, 그것도 경주에서 먼 작은 섬 출신이 벼슬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또 그랬기 때문에 신라 조정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당시 흥덕왕은 장보고에게 완도를 지키게 하고 대사라는 관직을 줍니다. 그때로서는 파격적인 14,000명의 군사도 붙여주었습니다. 기존의 관직은 줄 수 없고 해서 당시 신라에는 없던 관직, 대사라는 예외적인 직위를 특별히 만들어서 하사해 준 것이죠.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군사기지라는 뜻으로 청해진이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장보고는 청해진 대사라는 직함으로 꿈에 그리던 고향 섬에 금이 환양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해진 대사가 된 그는 맨 처음 해상무역을 할 수 있는 배부터 만들었습니다. 바람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돛을 많이 단 배, 바닥이 평평한 사선, 이런 여러 가지 배를 만들었는데 이때 만든 배들은 지금 평가해도 정말 우수한 배들이었고, 이런 배에 대한 자료들은 이 관심 있으시면 다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배를 만들면서 마실 물, 식수를 위해서 청해정이란 우물을 만들고 또 사용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도공을 데려와서 도자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 도자기들은 품질이 아주 우수해서 서랍을 귀족에게도 팔리고 또 그때부터 신라의 도자기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무역의 주요 상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적 소탕뿐 아니라 안전한 무역의 길을 만든 청해진은 당나라와 일본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삼각무역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청해진이 당연히 그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당나라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가져오는 물건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삼국의 특산물을 사고 파는 중개 무역에 그친 것이 아니고 이슬람 상인들이 당나라까지 가져온 서역의 물품들이 신라와 일본에 팔렸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교류된 그 물건 중에는 로마 시대 유리잔과 그릇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유리잔이 신라까지 전해진 무역의 그 시절의 망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신라의 조정에서는 점점 더 세력 다툼이 심해졌습니다.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또 다른 신하가 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그런 일이 빈번히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삼국 통일의 바탕이 되었던 화랑도들도 타락했습니다. 군신들은 기회주의자가 되거나 시도 때도 없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느 쪽이든 장보고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와중에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는 일을 시작으로 장보고는 그 세력 다툼 틈새에 끄게 되고 영향력이 큰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모함과 견제를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보고가 결코 원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장보고가 만일 정치적 명예나 부를 원했다면 이미 이루기도 했거니와 당나라를 떠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평민 출신으로 그는 어려운 평민의 삶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 삶을 지켜주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에 돌아와서도 그는 자신의 고향을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중간에 있는 온전한 사람이 이쪽 저쪽으로부터 배척받게 됩니다. 841년 신라 귀족들은 장보고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염장이란 인물입니다. 이 염장이란 사람이 장보고와 술을 마시면서 취하게 하고 그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렇게 장보고는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왕실의 세력 다툼과 견제 속에 결국 암살로 비극적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그가 사라진 청해진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해양 왕국의 꿈은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가 고구려 멸망으로 광대한 대륙 영토를 잃은 것, 장보고의 죽음으로 그보다 더 광대한 바다를 잃은 것,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칠 일입니다. 장보고에 대한 기록은 당나라와 일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그가 오히려 외국에서 높이 평가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당나라 최고 시인으로 평가받는 두목은 그 번천문집에서 장보고 편을 따로 만들어서 장보고의 일대기를 소상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보고를 명철한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동방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일본 불교 천태종의 엔린 스님은 자신이 쓴 여행기에서 당나라를 여행할 당시에 장보고의 도움으로 고구로 돌아간 인연을 소개하면서 평소에 받들어 모시지는 못했으나 오랫동안 고결한 풍모를 들었습니다. 엎드려 우러러 흠모함이 더해갑니다 라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장보고는 흥덕왕에게 간청했습니다. 중국을 두루 돌아보니 우리나라 사람으로 도적들에게 잡혀와서 노비가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청해에 진영을 설치해서 도적들이 사람을 붙잡아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이 자라나서 당대 최고의 해상무역왕이 되었습니다. 그 해상무역의 길이 일본, 중국을 넘어서 인도, 중동, 유럽, 더 나아가서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 땅으로 연결됐다면 신라는 물론 우리 민족의 역사, 민족의 진운도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거품처럼 아스라이 사라진 그의 꿈, 참으로 땅을 칠 노릇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이루려고 노력한 장보고의 삶과 땀과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의 길에 이정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